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요즘 타인과의 교류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략으로 활용되고도 있고 그로 인해 여러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이제 정보 또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또는 상업적으로 마케팅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어디 가서 먹을까 하면 이제 쭉 찾아서 보면은 그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일종의 또 내가 뭘 살까 그러면 또 거기 들어가서 또 뭐 사기도 하고, 또 어디는 장점이 있고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NS를 통해 전부 공유하는 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검색하지 않으면 이 정보에서 고갈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요즘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디 가면 좀 더 싸고 또 뭘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서로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서로 비교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인간 관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는 그런 비하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저긴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또 거기서 또 많은 마케팅이 잘 소통이 돼 가지고 많은 검색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손님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회원제로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어디든지 회원이 안 되면 거기서 제의된 어떤 인간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또 자기가 어떤 그룹이 맞는 것끼리, 뭐 스포츠는 스포츠끼리, 뭐 자전거는 자전거, 뭐 운동 이런 식으로 축구 뭐 이런 거 식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여러 가지 층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도 SNS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반면에 또 과장된 허위도 있다는 것도 있게 되고, 실제로 또 접해보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위화감이 조성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어려운 것들을 그런 뭐 중고부터 새 것까지 최신품까지 다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정서적 불안과 우리가 검색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것들을 다 맡기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명상 공부하면서 한 이틀 3일 맡기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용기를 내서 하게 되는 성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할 때도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래 이제 그걸 좀 놔두고 가기도 하고, 또 일부 나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왜 스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거 놔두고 다니니까. 그래서 한가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좋은 정보를 듣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인간 살아나가는 관계, 여기서 이제 그것으로만 접촉하는 관계니까 거기서 뭐가 교류되냐면은 진정성이 교류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소모에 대한 부분과 매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어떤 상하 관계를 만들게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얻는 소비자 입장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광고한 것보다 가보면 실망도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즘에 상실적인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니까 쉽게 우리가 SNS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사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 사는 그런 구매하는 것도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요즘에 생기는 선택하지 못하는 병이 생긴 것 반면에,
너무 선택을 많이 해서 많은 걸 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안정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현재 이 SNS를 통해서 일하는 병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진정으로 만나서 접촉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하나에 매몰되면서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사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되면 그 소모된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쉽게 한다는 부분이 하나의 그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쉬운 게 오히려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이 굉장히 불안정을 조성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꼭 내가 필요한 거는 안 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런 물건이나 물건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명품을 갖고자 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품위가 더 달라진다는, 얘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남들이 이렇게 봐주겠다 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누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한 게 자기가 좋아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맞지도 않는데 또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면 이제 부조가 일어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 가끔 보면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댕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광고나 보고 싶은 것도 선택하고 보기 때문에 선택하는 성향이 이제 하나로 이제 그 프레임이 짜진 자기 그 필터대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은 내가 제일 안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배제하는, 또는 그런 사람끼리 또 이렇게 아예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소통하는 불교에서 인드라만 같이 전부 다 거미같이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도 각자가 개념을 갖고 움직이는데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병폐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SNS 통해서 있거든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하면은 항상 무슨 일을 하면 가명을 쓰잖아요. 뭐 톡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톡 가명을 쓸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게 이제 병폐화되고 더 이 뭐랄까 자신을 다른 걸로 이제 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걸로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재미가 느끼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사람은 어때 페르소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 페르소나적인 가면이 나쁜 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끝없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에 가면은 과장이다, 부장이다, 뭐 상무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거기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을 다루기도 하고 조직을 다루잖아요. 근데 또 집에 가면 그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는 것 뿐이잖아요. 또 친구한테 뭐 친구는 친구로서 동등한 자에게 또 생기는 거고, 또 위치 어디 가는 데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하고 그들을 대하거든요. 친구 대할 때, 밑에 사람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아들을 대할 때, 뭐 이렇게 기타 자식적으로 소통할 때, 이런 관계 때마다 다 모두 새로운 가면을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면을 나쁘다고 보느냐,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은 새로운 자기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가면이란 게.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나 진짜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그것이 꼭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머리에 뭐 빨간물 들인다든지 뭐 이런 걸 못 들이게 하면 뭐 자살할 수도 있고, 그건 사고 칠 수 있어. 머리에 물 들이는 거 같고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근데 애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뭔가 거기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SNS나 이런 거 활용하는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뜨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 젊은 애들이 한 번에 준 재벌 정도 되는 뭐 몇백을 번다든지 뭐 성공한 케이스, 20대 후반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모범이 돼가 따라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성향이 생기고 그런 추세로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애들이 후반 40대까지 이렇게 이제 성향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도태되면은 그 아주 완전히 이제 비하감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 기타 정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른 소통을 통해서 거기 보고 단순하게만 보고 그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그한 노력하고 공부하고 때가 잘 맞았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 뭐 행복하냐?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아요. 젊은 애들이 돈 벌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쇼핑 막 하고 근데 마음이 허해지는 거야. 응? 허망해지는 거야 자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이 부분이 생기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물질로서 안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옛날에 이제 뭐 문화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교화한다는 뜻으로 좋은 것도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생기는 2차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질을 풍요롭게 누렸고 물질의 최고의 고수까지 올라가서 유럽 사람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가파친 교수라고 이제 미국의 그 명상 가지고 하는 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4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했으면 물질의 풍요를 느꼈으면 나중에는 물질이 이 최고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뭐 좋은 아주 저택을 만들어 놓고 풀장도 만들고 뭐 하인들도 두고 일꾼도 두고 뭐 남자는 남자들을 몇 사람 두고 살고 뭐 여자는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풍요롭게 살았는데 채우지 못한 뭐가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다 해보죠. 뭐 파티도 열어보고 술도 먹고 뭐 흥청망청 뭐 놀기도 하고 남녀 여자 사귀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도 뭔가 채우지 못하는 이런 물질의 풍요 속에 나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기자가 한번 물었는데 그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20세기로 넘으면서 가장 이 획기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는데 그 질문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질문한 의도는 이제 뭐 원자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서양으로 100년 남짓 되지 않은 현재는 100년 남짓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죠. 불교가 들어온 것이 큰 사건이다. 특히 명상 쪽으로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획기적인 게 필요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유럽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명상들이라고 유치원들 명상들이라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책으로 아이들한테 이미 공부시킨 그런 교과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이 정신 세계를 먼저 다루고 있는가 봤어. 그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제 뭐 SNS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은 빠르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갈도 그 안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일종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또는 뭐 아마존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마켓 같은 데 또 보면은 거기 가면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싸고 가격도. 다른 데 하여튼 없으면 거기 가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 좋은 소용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으면서도 외롭다. 정서적인 풍요로운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접촉 효과에 대한 정서적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하고 태어나면 엄마하고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정서로 뇌가 발달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알맞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으로 서로 교류하는 이 부분에 결여되고 혼자 우리가 뭐 식당도 홀로 식당이라고 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이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랑도 뭐 일종의 뭐 강의도 원데이 클래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딱 강의 끝내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뭐 하루 만나고 끝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일상스적인 어떤 부분에 이 사람 만나면 헤어짐의 어떤 그 중에 스트레스 해소용 정도로 끝나는 그러니까 진짜 정서적으로 함양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존중하는 공부와 또는 정신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고 AI나 챗 GPT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뇌의 어떤 디지털 시대의 구조를 함양해서 만든 한 부분인데 인간의 정서나 이런 부분을 함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에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생긴다면 그런 것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명상 쪽으로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는 공부가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명의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이런 SNS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뭐 뇌는 우리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대신 또 가소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교감 이런 거 작동하는 원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접촉과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자체가 센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해지면 결여성이 생겨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심신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심신통합의학이 뜨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 인지심리, 명상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니까 아마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정신세계를 함양하는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아마 이 시대에 이겨나가는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번에 찾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이진법 쓰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관계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길게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 관계와 상대와 소통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